영국의 한 조용한 마을. 존경받던 은퇴 교사 피터 파커에게 한 제자가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2년 뒤 피터 파커는 침대 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피터 파커는 1946년생으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오랫동안 영문학을 가르친 교사이자 소설가였습니다. 그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은퇴 후에도 대학에서 강의하며 소박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피터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였지만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죄로 여기며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했습니다. 당시 67세의 피터는 버킹엄 대학교 초빙 강사 자격으로 영문학 강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3살의 박사과정 학생인 벤 필드를 알게 됩니다. 벤은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목적이 숨어 있었죠. 피터는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중 일부는 평생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벤은 그런 피터에게 접근하여 빠르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피터가 20년 넘게 예배 드려온 교회도 알아내서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 합류했습니다. 벤은 자신도 성 정체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터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죠. 심지어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은근히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벤은 매일 피터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고 피터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터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은 조심스럽게 피터에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혹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피터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지내요. 그렇게 벤은 피터의 집으로 이사 들어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밤을 보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피터는 그와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2013년 10월, 벤은 자신보다 40살 연상인 피터에게 정식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피터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 깊이 사랑받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피터의 일기장에는 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니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의 68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날 벤은 정식으로 결혼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피터는 유언장을 수정해 벤을 상속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벤은 15,000파운드를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살던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할 권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은 최소 2년 이상 함께 살아야 취득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한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집은 피터의 조카들에게 상속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벤은 피터를 은밀하게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은 몇 주 동안 그를 완전히 무시하다가 피터가 무언가를 사주면 다시 애정을 보이는 식으로 이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벤은 인터넷으로 진정제를 주문해 피터의 술과 음식에 섞어 넣었습니다. 그 약 때문에 피터는 무기력해져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일이 많아졌죠. 한 도서 사인회에서 피터는 멍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벤은 피터를 최소 10개월 동안 진정제와 환각제를 몰래 투여하고 피터의 소지품을 숨기거나 지방 곳곳에 물건을 옮겨놓는 방식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피터가 갑자기 치매를 앓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2015년 8월에 피터는 넘어짐과 환각으로 인해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번 짧은 시간 동안만 병원에 머물렀고 집에 돌아가면 호전되었지만 약물 투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피터는 벤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의심한 피터는 유언장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는 벤에게 남길 금액을 15,000파운드에서 25,000파운드로 늘렸고 집을 상속받기 위한 2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삭제했습니다. 약 2달 뒤 결혼 생활이 1년 7개월에 이르렀을 무렵 벤은 피터에게 치명적인 양의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 도우미가 집에 도착했을 때 피터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빈 위스키병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음으로 숨진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검찰의 수사 없이 사망 원인은 과도한 음주로 기록되었죠. 피터가 사망한 후 단 한 달 만에 벤은 집을 팔고 돈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 그는 교회에서 알게 된 83세의 여성 앤 무어 마틴에게 접근합니다. 당시 앤은 은퇴한 교장으로 혼자 살며 상당히 외롭고 건강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벤은 마치 우연인 듯 예배 후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그는 앤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작은 심부름을 도와주며 마치 가족처럼 굴었습니다. 벤은 피터에게 했던 수법 그대로 앤의 감정을 조종해 경제적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좀 필요해요. 차가 있으면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처음엔 몇백 파운드였던 금액은 점점 늘어났고 앤은 자신의 저축을 꺼내 쓰기 시작했죠. 벤은 선물과 칭찬, 동정과 애정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앤의 마음과 지갑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녀의 돈으로 차를 사고 물건을 들여오고 급기야 유언장 변경까지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벤은 신앙심이 깊은 앤을 이용해 그녀의 집거울에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보이도록 메시지를 써두기도 했습니다. 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벤을 도와주세요. 앤은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믿었고 벤은 내 삶에 보내진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앤은 유언장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벤을 위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남기겠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앤이 찾아간 변호사는 놀랍게도 피터의 유산을 담당했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고 곧 이상함을 느끼자 앤의 조카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결국 조카와 변호사의 개입으로 유언장 변경은 중단되었습니다. 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게 된 조카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 벤은 무언가 낌새를 챈 듯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남겨둔 신의 메시지를 지우고 액자 속 사진을 떼어냈으며 귀중품까지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벤이 이미 사기와 절도, 주거 침입 등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터의 죽음도 수상하게 여겨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그의 실제 사망 원인이 진정제 과다 복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피터가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자책하던 앤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3개월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8년 1월 피터와 앤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난 후 경찰은 마침내 벤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난 사랑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며 태연하게 웃었죠. 당시 28살이었던 벤은 피터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앤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간주되었고 그녀의 집에서 저지른 강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그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